아들러의 성격 이야기. 성격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다. 타인과 관계 맺으면 어떤 형태로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럴 바에야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어둡고 소극적인 성격을 선택한다. 성격은 대인관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우리는 미묘하게 혹은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떠나서 성격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허영심이 강한 성격. 허영심은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심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한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월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의 이면에는 극심한 열등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려 드는 것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본인의 뛰어남을 과하게 강조한다.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허영심은 매우 위험해진다. 실제 존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에 더 얽매이게 만들므로써 도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지나친 소비로 인간을 밀어붙인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만 연연해하고 결국 타인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현실 감각을 쉽게 잃어버린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평가에 휘둘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서 남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삶의 태도는 접어두어야 한다. 질투가 심한 성격.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고로 질투 역시 공격적인 성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투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나약함이다. 자신 있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다. 상대를 자기 곁에 못 붙들어 둘까봐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는 여러 형태로 표출되는데 그것은 불신감, 몰래 살피며 가늠하는 행동, 무시당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를 폄하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박하려 노력하며 그 사람의 자유까지 제한하려 든다. 소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사람은 거의 또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말 걸어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단순한 관계에서조차 냉담함이 드러나며 사람들을 밀어낸다. 주변의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는 않음을 알아채야 한다.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생의 과제, 요컨대 대인관계에서 도망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쉽게 불안해지는 성격. 왜 불안할까? 주변 세계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드물지 않게 불안의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인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두려움이 인간 생활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의 고민이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 마찰을 피하고 싶어서 대인관계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아들러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은 세상과 최소한의 유대만 맺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듯하면 매우 두려워한다. 불안은 극심한 공포와는 달라서 아마 바로 두려움에 떨거나 인생인 안죄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찾아낸다. 좁은 방에 갇힌 외톨이들. 이 증상은 나는 너무 먼 곳까지 가면 안 된다. 익숙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인생 도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인간은 방 안에 틀어박히거나 침대로 파고들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불안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유대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자기가 타인과 섞여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불안 없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겁 많은 성격.
눈앞의 과제를 유난히 곤란하게 느끼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겁쟁이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성격은 평소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과 인생 과제 사이의 거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때로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과제 전반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거나 과제 앞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겁 많은 성격을 선택하는 이유는 인생의 과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마찰이 생기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결과가 나오지만 늘 좋은 결과만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과제와 거리를 두거나 과제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며 제자리 걸음만 한다. 그러나 정작 부족한 것은 용기다. 주어진 과제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부딪혀서 해보려는 도망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